안녕하세요. 사랑방TV입니다. 내 며느리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 상견례 자리에서 우아한 미소와 함께 던진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는 지영씨에게 평생의 롤모델을 만난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약속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날의 서늘한 정막, 그리고 한겨울 얼음물 설거지 속에 담긴 기막힌 살림 철학까지 기품 넘치는 시어머니의 가면 뒤에 숨겨진 섬뜩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딸 같은 며느리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힌 지영씨의 기막힌 사연,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날의 한정식집 복도는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푹신한 카펫 위로 내 긴장감이 발자국처럼 남는 것만 같았죠. 동갑내기 남편 진우 씨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제 손바닥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문턱 앞에서 가장 두려웠던 건 미지의 존재인 시댁이었고, 정확히는 그 세계의 절대 군주인 시어머니라는 존재였습니다. 진우 씨는 늘 우리 엄마 정말 쿨해, 걱정 마라고 말했지만 대한민국 며느리 중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잔뜩 어깨를 움츠린 채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마주한 어머니의 모습은 제가 쌓아온 두려움의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은은한 옥색 한복을 차려입고 단아하게 머리를 빗어 넘긴 어머니는 무서운 시어머니의 전형이 아니라 고전 영화 속에서 방금 걸어 나온 기품 있는 여배우 같았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기도 전에 어머니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셨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부드러웠고 저를 바라보는 그윽한 눈빛에는 자애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실물이 훨씬 곱다는 그 첫마디에 제 마음속 빗장은 허무할 정도로 빠르게 풀려버렸습니다. 아들이 왜 그렇게 칭찬했는지 이제야 알겠다며 소담하게 웃으시는 그 모습은 제가 꿈꿔온 완벽한 어머니의 형상 그 자체였습니다. 식사가 중반쯤 이르렀을 때 어머니는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으시더니 잠시 먼 곳을 응시하셨습니다. 그 아련한 눈빛에는 한 시대를 버텨온 여인의 풍파가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입을 떼셨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종갓집의 맏며느리로 시집와서 30명이 넘는 일가 친척의 밥상을 차려내느라 발바닥이 갈라지는지도 몰랐노라고 하셨죠. 엄격한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부엌 구석에서 차갑게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눈물로 삼켰던 그 지독한 세월들, 대하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고단한 시집살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인생의 대선배를 향한 깊은 존경심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시며 눈에 힘을 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그 눈물 젖은 세월을 겪으며 하늘에 맹세하셨다고요. 내 아들이 데려올 귀한 아이에게는 절대로 이 고통의 굴레를 물려주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내 며느리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할 것이며 종갓집 며느리라는 구시대적인 족쇄는 당신 대에서 완전히 끊어버리겠노라는 그 선언은 제게 마치 해방군을 맞이하는 것 같은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락 강요도 없을 것이고 시댁에 자주 올 필요도 없으며 오직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그 말씀은 제 친정엄마의 눈시울까지 붉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게 시어머니는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인생의 롤모델이자 멘토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시댁은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할 때마다 저는 우리 어머니는 다르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예단이며 예물이며 너희들 살림에나 보태라며 통 크게 사양하시는 그분의 세련된 품격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기품 있게 늙어가야지. 저런 분 밑에서 배운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아내가 될 수 있겠지 하는 설렘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날 화려한 조명 아래서 저를 안아주시던 어머니의 품은 포근하고 향기로웠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며느리라고 확신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보여주셨던 그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약속들은 제게 절대적인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히 사랑하는 남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한 고귀한 여성을 내 삶의 가이드로 얻은 축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는 말이 사실은 내 허락 없이는 물 한 방울도 마음대로 만지지 말라는 무서운 통제였음을요. 그날 한정식 집의 우아한 공기는 며느리라는 사냥감을 유인하기 위해 깔아놓은 가장 화려하고 정교한 꽃길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창밖으로 소리 없이 내려앉는 눈송이들을 보며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대설주의보를 알리는 긴급 재난 문자가 떠 있었고 TV 뉴스에서는 빙판길 사고 소식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시댁이 있는 지방은 서울보다 훨씬 더 많은 눈이 내린다는 소식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표를 단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자인 내게 이런 천재지변은 시댁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거대한 시험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엄마가 오지 말라고 하실 거야. 걱정 마. 라며 무심하게 귤을 까먹었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상견례 날 그토록 우아하게 너희 편한 게 내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결국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어머니의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새아기니? 이 눈길에 전화까지 하고 고맙기도 해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기품이 넘쳤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길 상황을 말씀드리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혹시 내일 방문하는 게 어떠실지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오히려 나를 꾸짖듯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주영아, 무슨 그런 소리를 하니? 뉴스 못 봤어? 길이 얼마나 위험한데. 너희 사고라도 나면 내 가슴이 무너진다. 애미 마음은 다 똑같은 법이야. 그러니 절대로 오지 마라. 이 눈길 뚫고 오는 거 나는 반대다. 너희 몸이 먼저지. 제사가 무슨 대수고 명절이 무슨 대수겠니. 그냥 집에서 따뜻하게 쉬렴. 내 걱정은 말고. 세상에 이렇게 쿨한 시어머니가 또 어디 있을까요?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남편과 함께 우리 어머니 정말 최고다 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시댁 가느라 고생이라는데 나는 이런 천사 같은 분을 만났으니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찜찜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완벽하게 인자했기 때문일까요? 결국 나는 다음날 이른 아침 눈이 조금 잦아든 틈을 타 남편을 재촉했습니다. 아무리 오지 말라고 하셨어도 첫 겨울인데 얼굴이라도 뵙는 게 도리라는 생각에서였죠. 차를 몰아 도착한 시댁마을 입구는 전날의 폭설이 그대로 얼어붙어 은세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주차를 하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는 내가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나를 맞이한 것은 훈훈한 온기가 아니라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골 같은 공기였습니다. 거실 등은 꺼져 있었고 어스름한 빛만이 집안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나의 활기찬 인사에 돌아온 것은 정막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안방 문이 천천히 열리며 어머니가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내가 알던 우아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손바지에 털 조끼를 겹겹이 껴입으시고 머리에는 수건을 질끈 동여매신 채였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어제 전화기 너머로 들려주셨던 그 다정함은 어디로 갔는지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스쳐 지나가 주방으로 향하셨습니다. 거실은 냉기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보일러를 아예 꺼두신 모양인지 말을 할 때마다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주방에서 말없이 냄비를 달그락거리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유, 오지 말라니까 왜 왔니? 라며 반겨주셨을 텐데 그날 어머니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거실의 냉기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내 살결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어색하게 거실 한복판에 서서 남편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눈치 없는 남편은 엄마, 집이 왜 이렇게 추워? 보일러 좀 켜지? 라고 말하며 조절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두 사람만 사는 집도 아닌데 늙은이 혼자 불 떼서 뭐 하겠니? 너희 안 온다기에 그냥 죽이나 끓여 먹고 누워 있으려 했다.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분명 절대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과 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우리가 오지 않기를 바랐던 게 아니라 오지 않겠다고 한 내 대답을 기다렸다가 이 냉골 같은 집안 풍경을 전시하기 위해 준비해 두신 것만 같았습니다. 주방 식탁 위에는 채 다듬지 못한 나물들과 식어버린 국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종갓집 며느리로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늙어서 손주 녀석들도 못 보고 이렇게 혼자 명절을 맞는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나는 뒤늦게 준비해온 봉투와 선물을 내밀었지만 어머니는 눈길 한번 주지 않으시고는 돈이 무슨 소용이냐? 사람 마음이 제일이지. 라며 차갑게 쏘아붙이셨습니다. 그날 시댁의 분위기는 단순히 차가운 게 아니라 위압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큰 소리를 내지 않으셨고 욕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우아한 자태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침묵과 냉방에서 홀로 고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나를 숨막히게 만드셨습니다. 오지 마라 하는 말의 행간에는 너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다는 무서운 시험이 숨겨져 있었고 나는 그 시험에서 보기 좋게 낙제 점수를 받은 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주방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도와드리겠다고 다가가면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그냥 앉아있어라며 거절하셨지만 그 말투는 배려가 아니라 명백한 거부였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 끝에 걸터 앉아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 그 화사했던 어머니의 미소는 가면이었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서늘한 정막이 진짜 어머니의 얼굴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폭설이 그친 하늘은 맑았지만 내 앞날에는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깔아놓은 쿨한 시어머니라는 덫에 걸려버린 며느리의 비극은 그렇게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냉골 같은 거실에 앉아 가시방석 같은 시간을 보내느니 차라리 몸을 움직이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가득 쌓인 그릇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그냥 앉아있어라 며 서늘한 말투로 거절하셨지만 그 눈빛은 이미 어디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는 듯 제 뒤통수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시어머니 앞이라 유난을 떠는 것처럼 보일까봐 빨간 고무장갑은 차마 끼지 못한 채 맨손으로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명절 끝이라 그런지 그릇마다 기름기가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온수를 틀기 위해 수도꼭지를 왼쪽 끝까지 힘껏 돌렸습니다. 곧이어 콸콸 소리와 함께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물이 제 손등에 닿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겨울날 얼어붙은 강물을 그대로 퍼올린 듯한 살을 내는 얼음 칼날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붉게 부어오르며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1월의 시린 공기가 물줄기에 응축되어 제 뼈마디를 파고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당황한 제가 수도꼭지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지만 물은 조금도 따뜻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에 묻혀 낄낄거리던 남편을 눈짓으로 불렀습니다. 여보, 보일러 좀 봐봐. 온수가 아예 안 나오나 봐. 남편은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 다용도실 조절기 앞으로 갔습니다. 어? 보일러가 아예 꺼져 있네? 엄마, 이거 왜 꺼놨어? 지금 밖이 영하인데 며느리 손 다 얼겠다. 남편의 그 철없는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남편이 온수 버튼을 누르자 보일러가 돌아가는 육중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싶은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싱크대에 손을 넣으려는 찰나였습니다. 등 뒤에서 소리도 없이 다가온 시어머니의 서늘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곁에 바짝 붙어 서시더니 제가 설거지하던 개수대 안으로 당신의 마른 손을 쓱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벼락같이 손을 빼며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어머나, 뜨거워라. 예, 너는 이렇게 펄펄 끓는 물로 설거지를 하니?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일러를 킨 지 고작 몇 초, 이제 막 냉기가 가신 미지근한 물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마치 제가 큰 죄라도 지은 양 인상을 찌푸리시며 수도꼭지를 다시 오른쪽 찬물 방향으로 확 돌려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새아기야, 너는 아직 살림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내가 기름값 아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설거지는 원래 이 얼음같이 차가운 물로 빡빡 문질러 헹궈야 그릇에 광이 나고 뽀득뽀득해지는 법이란다. 뜨거운 물을 쓰면 그릇이 다 상해. 그건 살림꾼의 자세가 아니지. 우리 집 그릇들은 다 귀한 것들인데 네가 그렇게 뜨거운 물로 다 망쳐버리면 어떡하니? 그것은 부드러운 조언의 탈을 쓴 가장 잔인한 명령이었습니다. 우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논리는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이 한겨울에 얼음물로 설거지를 해야 그릇이 산다니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억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서 있자 어머니는 다시 소파로 돌아가 앉으셨고 저는 결국 다시 쏟아지는 찬물 속에 손을 넣어야만 했습니다. 아까보다 물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파왔고 붉게 부어오른 손등 위로 서러움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설거지를 하는 제 귓가로 거실에서 들려오는 즐거운 대화 소리가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엄마, 이거 사과 진짜 달다. 하나 더 깎아줘. 그래, 우리 아들 많이 먹으렴. 그 다정한 모자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가슴에는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하나씩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칠 때쯤 제 손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각이 사라진 시뻘건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오지 마라는 배려가 아니라 와서 내 고생을 확인하고 알아달라는 무언의 압박이었고 이 찬물 설거지는 살림 비법이 아니라 저라는 며느리의 길을 꺾기 위한 정교한 길들이기였다는 사실을요. 저는 거실로 나가 어머니가 주시는 사과 한 조각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해야 할 사과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시뻘건 손을 흘끗 보시더니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거봐라, 내 말대로 하니 그릇들이 얼마나 깨끗하니 다 너 배우라고 하는 소리다. 그 미소는 며느리의 영혼까지 얼려버리는 가장 잔인한 겨울바람이었습니다. 가슴에 박힌 얼음은 녹지 않았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집안에서 제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믿었던 롤모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뼈아프게 실감했습니다. 시댁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타는 순간까지도 제 손끝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히터를 한껏 틀었지만 손등을 스치는 따스한 바람조차 매서운 바늘이 되어 붉게 부어오른 살겜을 찌르는 것만 같았죠.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시댁의 대문을 백미러로 훔쳐보며 저는 가슴속에 맺힌 얼음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옆자리에서 배를 두드리며 세상 편한 표정으로 하품을 내뱉었습니다. 아, 배부르다. 우리 엄마 사과는 진짜 어디서 사는지 몰라도 기가 막히게 달단 말이야. 그치? 당신도 아까 잘 먹더라. 그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제 고막을 때리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졌던 제 인내심의 줄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기야, 정말 아무것도 못 느꼈어?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눈만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어? 뭘? 아, 엄마가 아까 보일러 끄신 거? 아이, 노인네들은 원래 그래. 기름값 몇 푼 아끼는 게 평생 습관이 돼서 그래. 당신이 좀 이해해줘. 이해? 지금 그게 이해로 끝날 문제야? 당신 아까 봤잖아. 나 찬물에 손 넣고 있을 때 어머니가 보일러 도로 끄시는 거. 그리고 그게 뜨거운 물이라고 소리 지르시면서 찬물 쪽으로 확 돌려버리시는 거 정말 못 봤어? 제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자 남편은 당황한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엄마가 설거지는 찬물로 해야 뽀득뽀득하다고 그러셨잖아. 나도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이게 듣던 소리야. 우리 엄마 나름의 살림 철학인데 그걸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설마 엄마가 당신 괴롭히려고 그랬겠어? 세상에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 우리 엄마만큼 쿨한 사람 없어. 그 쿨하다는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쿨하다고? 자기 눈엔 그게 쿨해 보여? 어머니 어제 분명 오지 말라고 하셨지. 근데 우리 갔을 때 집안 꼴이 어땠어? 냉골에 등기구는 다 꺼져 있고 어머니는 수건머리에 두르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사람처럼 앉아 계셨잖아. 그게 정말 오지 말라고 했던 사람의 모습이야? 너희가 안 와서 내가 이렇게 처량하게 있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셨던 거잖아. 남편은 이제 귀찮다는 듯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창밖을 보며 헛웃음을 쳤습니다. 와, 지영아, 너 진짜 무섭다. 어떻게 우리 엄마의 배려를 그렇게 곡해해서 들어? 엄마가 진짜 안 오길 바랐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리고 노인네가 혼자 있는데 불 떼고 전등 다 켜놓고 있겠어? 당신 지금 피해망상이야. 엄마가 딸 같다고 얼마나 아껴주시는데. 딸? 딸이 설거지 하는데 그 얼음물에 손 넣으라고 하는 엄마가 세상에 어딨어. 우리 엄마였으면 내 손 얼까봐 수건 들고 뒤에서 기다렸을 거야. 자기는 아들이니까 과일이나 받아 먹으며 웃고 떠들었겠지만 나는 그 주방 구석에서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울었어. 근데 당신은 내 편 한 번을 안 들어주더라. 그냥 보일러만 켜주면 끝이야. 어머니가 다시 껐을 때 엄마, 지영이 손 다 터요 라고 한마디 해줄 순 없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러운 건 찬물 설거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차가운 물 속에 나를 방치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살림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버리는 시어머니의 이중성. 그리고 그 기괴한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엄마는 쿨한 사람이라는 최면에 걸려 내 아픔을 외면하는 남편의 무관심이었습니다. 당신한테는 그게 평생 듣던 소리라 익숙할지 몰라도 나한테는 폭력이었어. 우아한 척하면서 사람기 죽이는 그 태도가 나를 얼마나 숨막히게 하는지 정말 몰라? 상견례 때 하셨던 말들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고? 아니, 어머니는 지금 내 손을 얼려버리고 계신다고. 남편은 끝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만 좀 해! 명절 끝에 기분 좋게 집에 가는데 왜 그래? 우리 엄마가 무슨 죄냐? 아들 며느리 오지 말라는데도 굳이 기어온 건 당신이야. 와서 고생자처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엄마 탓을 해? 당신 정말 실망이다. 차 안의 공기는 다시 시댁의 거실처럼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았고 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남편의 옆얼굴이 마치 시어머니의 그 무표정한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시댁에서 얼어붙었던 제 손끝은 이제 제 심장을 향해 차가운 기운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 사이에 그리고 고부 사이에 결코 녹지 않을 거대한 빙벽이 세워졌다는 것을요. 명절에 찬바람이 채 가시기도 전인 이듬해 봄, 시댁의 넓은 거실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시고모님이 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는 소식에 온 가족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번 얼음물 설거지 사건 이후 남편과의 냉전이 채 풀리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래도 어른을 뵙는 자리라 정성껏 화장을 하고 가장 단정한 원피스를 골라 입었습니다. 어머니는 입구에서부터 저를 반기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지영아, 오늘 정말 예쁘구나. 고모님이 너 보시면 깜짝 놀라시겠어. 그 다정하고 기품 있는 목소리만 들으면 지난 겨울에 그 서늘했던 눈빛은 모두 제 착각이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시고모님은 거실 중앙에 앉아 호탕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예전부터 워낙 시원시원한 성격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뵈니 어머니와는 결이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인사를 드리기 위해 다가가는 제 얼굴을 시고모님이 가만히 훑어보시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얘 너였니? 올케가 말한 며느리가? 아니, 올케. 내가 알던 그 애가 아니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와 시고모님께 꽂혔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시고모님은 제 손목을 잡고 한 바퀴 돌려보시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올케가 전화로 그랬잖아. 우리 진우가 눈이 낮아서 그런지 어디서 저렇게 뚱뚱하고 미련해 보이는 애를 데려왔는지 모르겠다고. 애가 둔해서 가르칠 엄두가 안 난다고 한숨을 푹푹 쉬길래 나는 오늘 무슨 곰 같은 애가 들어올 줄 알았지? 근데 이게 뭐야? 세상에 이렇게 모델처럼 참하고 예쁜 애를 두고 그런 소리란 거야?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음물보다 더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뚱뚱하고 미련하다니요. 둔해서 가르칠 엄두가 안 난다니요. 상견례 날 제 손을 잡으며 어쩜 이렇게 고운 아이가 내 며느리로 왔을까 라며 감격의 눈물을 글썽이던 분이 뒤에서는 시댁 식구들에게 저를 그렇게 묘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찬물 설거지를 시키며 너 배우라고 하는 소리다 라던 그 말씀의 저희가 이제야 선명해졌습니다. 어머니 눈에 저는 이미 가르쳐야 할 미련한 존재로 낙인 찍혀 있었던 것이죠.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한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헛기침을 했고 거실의 모든 시선은 이제 시어머니의 입술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역시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당황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수줍은 듯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며 시고모님의 손을 살포시 잡으셨습니다. 아유, 형님도 참!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새아기가 워낙 복스럽게 생겼으니까 요즘 애들처럼 비쩍 말라깽이가 아니라서 보기 좋다는 소리였죠. 제가 우리 지영이 건강을 얼마나 걱정하는데요. 요즘 애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밥도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는 복스럽고 든든해서 좋다고 한 소리가 형님 귀에는 그렇게 들렸나 보네. 호호호.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평온했습니다. 능구렁이가 담을 넘듯 방금 터져나온 추악한 뒷담화를 순식간에 며느리 건강을 걱정하는 지극한 사랑으로 포장해버리는 그 연기력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쪽으로 몸을 돌려 제 어깨를 다독이며 덧붙이셨습니다. 지영아, 너 내 마음 알지? 내가 너 얼마나 아끼는지. 고모님이 장난이 심하셔서 그래. 그 인자한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을 목격한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제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한 명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수천 개의 가면을 가진 정교한 연기자라는 사실을요. 시고모님은 눈치 없이 에이, 올케가 그때는 진짜 속상해하면서 말하더니만 이제 와서 딴소리네 라며 웃어 넘기셨지만 제 가슴속에는 이미 시퍼런 멍이 들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거봐, 엄마가 당신 걱정해서 그런 거라잖아. 고모님이 오해하신 거네 라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철없는 모습이 어머니의 가면보다 더 저를 절망케 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우아한 자태로 차를 따르며 가족 화목의 중심에 서 계셨지만 저는 그 거실 한복판에서 철저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가면을 마주해야 할까요? 상견례 날에 그 따뜻했던 손길, 폭설 내리던 날의 다정한 음성, 그리고 오늘 이 능청스러운 미소까지. 그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며 완성된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의 어떤 말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딸 같다는 말도, 걱정한다는 말도 모두 저를 가두기 위한 달콤한 덫이었음을 시고모님의 그 짧은 폭로를 통해 뼈저리게 확인했으니까요. 믿었던 시어머니의 기품 있는 미소가 사실은 정교하게 설계된 가면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지영 씨의 세상은 얼음물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딸처럼 아낀다는 달콤한 속삭임 뒤에 숨겨진 뚱뚱하고 미련하다는 비수 같은 뒷담화. 과연 지영 씨는 이 숨막히는 연기 속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고부간의 갈등은 이제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 치밀한 심리전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지영 씨의 생일날 벌어진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눈물의 이간질과 모두를 경악게 한 반전의 증거가 공개됩니다. 가면을 벗어던진 시어머니의 진짜 본색과 지영 씨의 반격.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해내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